이번 시간에 우리 그래프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작성할게요. 자, 얘가 이제 차트를 만드는 그 문제죠. 우리가 작업표 형식대로 이제 완성한 그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기 전에 차트의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차트가 있을 때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이곳에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트가 나타나는 이 모든 영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실제 막대기 그림이 그려지는 그 구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림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Y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세로축이요. Y축이 이제 세로축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이요.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X축이다, 가로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Y축이다, X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값들이 이제 뭘 나타내는 건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Y축 제목이다, 아니면 세로축 제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AF다, AS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써져 있죠. 이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 놨습니다. 해서 얘를 우리가 이제 X축 제목이다, 아니면 가로축 제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표현된 것도 있죠. 그때 이 막대기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꺾은 선형이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지, 그거를 지금 이곳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죠.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범례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막대기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의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막대기도 이 숫자 값이 없으면 이 값이 이제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꺾은 선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값들, 이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은 얼마인지, 이런 값들이 이제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값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보고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요런 이제 막대기 하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계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차트 영역은 차트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우리 이제 차트 영역에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보게 되면 이제 범례를 어떻게 해라, X축의 제목을 어떻게 해라, Y축의 제목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은 어떤 걸 표시해라, 차트 제목은 뭘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자세히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범례를 어떻게 해라, X축의 제목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그것들이 각각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해서 하나의 차트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이제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해서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엑셀 그 문제에서 그래프를 이제 만들 때 데이터 영역 설정, 데이터 범위를 잘못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해서 무조건 이제 실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데이터 범위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차트 문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프를 작성해라. 작성한 표, 우리가 작업한 이 표에서 주문 양이 있대요. 주문 양이 우리 지금 F열에 쭉 들어있죠. 이 주문량이 120 미만인 그 제품 코드별로 전월 주문량, 그리고 주문량, 얘네들이 이제 나타내는 그 그래프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작업표를 만들 때 우리 이제 정렬을 했었죠. 정렬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주문량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주고 주문량이 똑같은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재고율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했다고요. 해서 이 주문량은 이미 정렬이 다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해서 주문량이 70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제일 큰 게 320이다 라고 해서 우리 주문량의 데이터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주문량이 120 미만인 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해서 주문량이 이제 120 미만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죠. 지금 120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왜? 120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은 이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제품 코드별로 이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품 코드별로 전월 주문량 이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만들 때 우리 데이터 범위를 설정할 때 제품 코드가 이제 그래프에 나타나야죠. 그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의 이제 데이터요. 해서 제품 코드 얘가 이제 차트에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전월 주문량도 나타내라 그랬죠. 해서 전월 주문량 이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문량도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문량까지 이 세 군데를 이제 한꺼번에 범위로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데이터 범위 설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제 설정하는데 단가가 됐든 재고율이 됐든 주문 금액이 됐든 순위가 됐든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됐죠. 내가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내가 이제 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 범위를 잘못 잡아서 얘까지 만약에 범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 제시한 그 데이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실격 처리가 된다고요.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지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차트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차트 범위 잡을 때 제품 코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를 우리가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주문량이 112개 여기까지만 이제 잡아주면 돼요. 해서 제품 코드 얘네들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전월 주문량을 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문량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했으면 우리가 엑셀에다가 차트를 이제 삽입할 거니까 우리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가 따로 있죠. 여기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전월 주문량이라는 거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주문량은 묶은 세로막대형 얘로 이제 만들어 주래요. 해서 묶은 세로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차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합형 차트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때 축은 이제 몇 개다? 단일축, 이중축이 아니라 단일축이래요. 축은 이제 하나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 먼저 만들고 나서 주문량을 묶은 세로막대형 그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일단 싹 다 이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월 주문량 얘를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로 이제 변경을 시켜도 돼요. 우리 교재에는 꺾은 선형을 만든 다음에 주문량을 우리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종류 중에서 세로막대형이 지금 여기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세로막대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오른쪽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누적 세로막대형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거 이곳에 이제 갖다 댔더니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형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죠.
지금은 우리 이제 문제에 보게 되면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곳에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니라 수직 이중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라. 아니면 평면형 묶은 세로막대형 그래프로 만들어라. 아니면 수직 연속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곳에 이제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수직 이중 막대 그래프가 됐든 평면형 묶은 세로막대형이 됐든 아니면 수직 연속 막대 그래프가 됐든 그런 것들은 싹 다 묶은 세로막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내가 제품 코드를 이제 범위 잡을 때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범위 잡았죠. 그때 이 제품 코드가 총 6개라고요. 그때 이곳에 이제 이렇게 6개의 그 제품 코드가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는 뭐다? 전월, 주문, 양,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는 우리 이제 주문 양을 이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문 양은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 얘로 이제 만드는 게 맞죠? 근데 전월, 주문, 양이라는 거는 데이터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얘로 이제 변경을 이제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바꾸냐? 우리 전월, 주문, 양이라는 게 파란색 막대기로 지금 현재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파란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제 클릭을 하세요. 파란색 막대기를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뜨는데 그때 각각 이제 각각의 계열들마다 어떤 차트로 만들 건지 그 차트의 종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전월, 주문, 양의 그 차트를 데이터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얘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여러가지 차트 종류가 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꺾은 선형이요. 이곳에 첫 번째 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그냥 꺾은 선형이죠. 두 번째 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니까 누적 꺾은 선형 그렇게 나오고 세 번째 거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100% 기준 누적 꺾은 선형이요. 그 옆에 거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예로 해라 그 얘기예요. 해서 요 네 번째 있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이렇게 우리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차트의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혼합형 이 두 가지 차트가 하나의 차트로 표시되는 혼합형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때 축은 단일축이라 그랬죠. 단일축이니까 우리가 따로 보조축을 지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혼합형 이중축 그래프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보조축으로 지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만약에 전월, 주문량 얘를 가지고 내가 이제 보조축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 보조축이 이곳에 축이 하나가 더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주문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축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단일축이라고 했으니까 따로 우리가 이제 보조축을 지정할 건 없어요. 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중축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얘가 됐든 둘 중에 한 곳에 보조축을 지정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게 우리가 보조축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월, 주문, 양을 가지고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로 이제 변경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차트의 종류가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데이터 레이블 값이 이제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혼합형 단위축 그래프 얘를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막대기들마다 이런 이제 각각의 점들마다 데이터 값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데이터 레이블 그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위축 그래프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얘는 이제 추가를 어떻게 시키냐? 우리가 꺾은 선형 여기다가 만약에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꺾은 선형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점들이 이렇게 이제 있죠. 이런 점들 중에서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세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모든 점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죠. 요거 한 번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문량 이 막대기에도 내가 이제 레이블을 추가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이 막대기들마다 각각 이제 값들이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전월 주문 양에 대해서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오면 이 꺾은 선형에만 우리가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그래프 제목을 집어넣으래요. 차트에 이제 제목을 집어넣는데 그때 차트 제목은 이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 거는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이 차트 제목을 내가 선택하고 차트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차트 제목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없을 그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차트 요소 추가가 따로 있습니다. 차트에다가 내가 특정 요소를 추가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차트 제목이라고 있죠. 지금은 차트의 제목이 없으니까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차트 위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맞춰서 표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얘는 그림 영역에 차트의 제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이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설정하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얘가 이제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선택해 주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놓고 위에 보게 되면 우리 수식 입력줄 있죠?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이 제목을 이제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 한 칸 띄고 주문 한 칸 띄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꼭 누르셔야 돼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 입력했던 게 지금 이렇게 차트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제목, 차트의 제목은 확대 출력해라. 그리고 제목에 밑줄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글꼴이라고 있죠. 여기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밑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출력해라. 그 얘기는 이 차트의 제목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글씨 크기가 이제 크게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차트의 이제 기본 크기는 글자 크기가 지금 14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트의 제목의 크기를 따로 이제 변경을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피스 버전에 따라서 이 제목의 크기가 작게 나올 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차트에 이 제목을 내가 썼는데 차트의 제목이 너무 작다. 그러면 얘 크기를 16이 됐든 20이 됐든 이 크기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문제에서 뭐 글꼴의 크기를 20으로 해라, 16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확대 출력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냥 16으로 하세요. 해서 16포인트 얘 이제 한 번만 클릭할게요. 그리고 글꼴을 이제 어떤 걸로 해라. 그런 이제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글꼴로 그냥 놔둘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제목, 우리 그래프 제목 끝이요.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Y축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X축이 우리 가로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Y축이 우리 요 세로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X축의 제목이 됐든 Y축의 제목이 됐든 이런 제목은 지금 현재 아예 차트상에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맨 위에 우리 이제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에다가 특정 요소를 추가시키겠다. 얘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차트 제목이 없을 때 여기서 이제 추가를 시켜줬죠? 지금 이번에는 축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축 제목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기본 가로 여기서는 가로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가로가 이제 우리 X축의 제목을 보고 얘기하고 그리고 세로가 우리 이제 Y축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가로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축 제목에 들어가서 기본 세로 얘도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 X축과 Y축의 제목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X축 얘를 먼저 바꿀게요. 아까 차트 제목을 이제 변경시킬 때도 차트 제목을 써놓고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하라 그랬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축 제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가 제품 코드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로축 Y축이요. Y축의 제목도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을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수량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쓰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 4번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번에 보니까 X축 그 항목의 단위요.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X축 그 항목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이제 제품 코드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따로 지정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Y축 항목 단위도 임의로 선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Y축의 그 항목 단위도 우리가 따로 이제 뭐 변경을 시키거나 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범례는 주문량과 전월 주문량 요 두 가지가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차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범례가 알아서 이제 뜬다고요. 그때 주문량하고 전월 주문량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게 맞죠? 해서 얘도 따로 이제 뭔가를 설정할 건 없습니다. 해서 범례에 요 두 가지가 표시된 게 맞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7번까지 싹 다 문제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나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출력물의 크기요. 이 차트를 출력할 때 그 크기는 A4 용지가 이제 한 장이 있을 때 2분의 1 그 범위 내로 차트의 크기를 조정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먼저 이동부터 시킬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이제 쭉쭉쭉 데리고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우리 작업표 있죠? 작업표가 지금 30번 횡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 줄 띄고 그리고 그 밑에 32번부터요. 3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차트를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 이제 기타에 보게 되면 작성 조건에 없는 그런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래프의 이제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업표를 만들 때 HL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만들어 줬죠. 해서 이 차트도 H열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의 크기 같은 걸 조정할 때 이런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나왔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차트의 높이요. 높이는 지금 요만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크게 해야 되는지 더 작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럴 때는 우리 이제 파일이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를 땅 하고 누르고 이곳에 인쇄라는 거요. 인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가 떠요. 뜨는데 내가 차트를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차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빈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우리 여기 이제 파일이라는 요 메뉴요. 파일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인쇄요. 인쇄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하세요. 인쇄 미리보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중간에 점선이 이렇게 이제 생기죠. 여기 보면 점선을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점선이 자동으로 생긴다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봐도 이렇게 이제 점선이 쭉 들어갔어요. 지금 차트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요거 차트의 크기를 좀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점선이 쭉 들어가 있고 이곳에 또 이렇게 이제 점선이 쭉 들어가 있다고요. 얘가 페이지 구분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한 거는 A4 한 장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도 지금 H열은 이제 두 번째 장에 인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장으로 이제 인쇄가 되는 거고 순위가 이제 두 번째 장에 이제 인쇄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이제 각각의 열마다 열 너비를 조금씩 조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B열에 이제 너비를 조금 이제 줄이고요. 그리고 재고율도 이제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주문량도 조금씩 줄이고요. 그 다음에 순위 얘도 이제 조금 이제 줄일게요. 이렇게 이제 줄여가면서 우리가 얘가 내가 작업한 게 한 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요 H열 뒤에 이제 점선이 이제 위치했죠. 그러면 차트의 크기도 똑같이 이제 조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 거는 지금 43, 44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점선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H열에 이제 43번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엑셀 작업 싹 다 이제 작업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 설정도 해야 되겠죠. 페이지 설정할 때 이제 위쪽을 6cm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하는 거는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차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